삼성 파운드리의 가동률이 올라왔다는 거는 삼성전자 연간 적자가 1조 7천억에서 3조 가까이 됐는데 잘하면 내년에 BEP 흑자 전환까지도 예상한답니다. 올해 말까지 가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적자 폭이요 700억대까지 줄어든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의 구조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HBM의 주도권 탈환. HBM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대요. 하이닉스는요 HBM 점유율이 70%에서 55%까지 내려와요. 삼성전자는요 HBM 점유율이 9%에서 33%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9%에서 33% 어떻게 올라올까요? 하이닉스 거 빼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종전 합의 기대감으로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코스피 6천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은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구간인지 아니면 속도 조절이 필요한 구간인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속도 조절이 아직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확대하기에는 변동성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종전 안 됐어요 아직 절대로. 휴전 국면이라고 하지만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 번 더 하이닉스로 4월 23일 하이닉스 실적으로 한 번 더 저는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AI 반도체에 대해서. 세 번째, 환율하고 유가 떨어지는 거가 유지가 돼야 돼요. 이게 왔다 갔다 변동성이 있으면 외국인도 그렇고요, 기관도 그렇고요, 매수세의 연속성이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월 20일 날 이게 최종 어떤 결정이 나는지, 그 다음에 그 국채지수 편입되는 거 플러스 SK 하이닉스 실적 나오는 거, 요거까지만 확인하고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든지 보자. 지금요 코스피 지수대가요 저점이 5천선을 보는 게 저점이 5천선. 근데 지금 다시 6천, 저희 찍고 있는데 지금 6,100선을 돌파했다니까요. 벌써 또 단기적으로 고점 영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 영역에 있을 때는 굳이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마음 졸이면서 엄청 불안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또 한번 기다려 보시자고요. 그러면 분명히 또 기회는 올 겁니다. 언제든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트럼프 얘기 때문에 폭락의 기회를 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럼 폭락의 기회 안 주고 그럼 6,300까지 계속 날아가면 어떡하냐? 그럼 그건 내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절대로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반도체가 아니라 지금 담아도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이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선, 화장품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어요. 화장품 평균 PER 밸류에이션이요, 화장품이 잘 터질 때 PER이 40배가 갔거든요. 지금 20배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실리콘2가요 10배, 11배고요. 달바글로벌이요 11배. 비슷해요. 실리콘2나 달바글로벌 12배가 안 돼요. 근데 APR만 터졌어요. APR만 PER이 35배가 넘어요. 상대적인 비교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전력기기업 밸류에이션이 싼가? 방산이 비싼가? 조선이 싼가? 그런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을 비교하셔서 주식을 내가 현금이 너무 많아서 좀 공격적으로 사고 싶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부담 없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올 수 있었던 핵심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역시나 물량이 늘어나는 게 베스트 케이스인데 가격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가격이고요. 시티증권이 1분기에 D램이 64% YOY 전년 대비 D램의 가격이 증가했다고 봤고요. AI 서버에 쓰이는 DDR5 서버용 모듈은 95%, 약 100% 가까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범용 D램의 이익률이 80%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격의 성장률인데요. 가격의 성장률 무난하게 3분기까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3분기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YOY로 한 30% 수준까지는 증가율이 유지될 거다. 그러니까 1분기 때 65에서 90 찍었다가 2분기 때 상승률이 50%대로 떨어져요. 3분기 때 30%대로 떨어져요. 4분기 때 유일하게 한두 군데가 역성장, 그러니까 가격이 마이너스로 전환된다고 보는 데도 있어요. 어찌됐던 2, 3분기까지는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죠. 상승률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면서 HBM4에서 하이닉스와 대등하게 주도권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2월 달에 세계 최초로 6세대 HBM4를 엔비디아 납품을 개시했고요. AMD HBM4 우선 신청자로 동반 선정됐습니다. 올해 HBM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연간 거의 1조 7천억에서 많게는 4조 가까이 적자를 내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극심하게 가동률이 회복이 되면서 특히 테슬라 AI6 칩 그리고 AMD 칩
최근에 엑시녹스 2600 자기네들 자체 칩, 휴대폰 모바일 칩 역시도 TSMC에 뺏겼다가 지금 퀄컴 거 물량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가동률이 올해 연말까지 가면 역대급으로 갱신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경신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워낙 휴대폰 사업부가 물량이 세니까 막강하니까 분량을 다 받아가면서까지 자기네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파운드리를 돌렸는데 그 파운드리의 가동률이 이제는 외부 AI 칩 받으면서 60%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물론 뭐 TSMC 가동률은 88% 뭐 90%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10% 초반대의 가동률이 60% 올라왔다는 거는 엄청난, 즉 그 말은 삼성 파운드리의 가동률이 올라왔다는 거는 삼성전자 연간 적자가 1조 뭐 7천억에서 막 3조 가까이 됐는데 잘하면 내년에 BEP 흑자 전환까지도 예상한답니다. 올해 말까지 가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적자 폭이요 700억대까지 줄어든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의 구조적인 턴어라운드,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HBM의 주도권 탈환, HBM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대요. 하이닉스는요, HBM 점유율이 70%에서 55%까지 내려와요. 삼성전자는요, HBM 점유율이 9%에서 33%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9%에서 33% 어떻게 올라올까요? 하이닉스 거 뺏어서 삼성전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를 받고요. 두 번째는 메모리만 디램만 올라간 게 아니라 낸드 역시도 가격이 65에서 70%까지 올라갔고, 디램과 낸드의 가격 상승세는 최소한 올해 3분기까지는 갈 것이다. 그래서 분기 실적이 영업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높은 57조 2천억을 찍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1분기 실적에서 삼성전자처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SK하이닉스도 실적 추정치가 말씀하신 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 높은 게 계속 올라갑니다. 20조에서 27조, 32조, 40조까지 올랐어요. 40조. 근데 SK하이닉스 역시 D램 가격에 온전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에 지금 여전히 55%에서 60% 가까운 압도적인 1등이죠. 근데 딱 하나 SK하이닉스 관련돼서 약간 찜찜한 거 딱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생각보다 HBM 가격을 26년도에 계약할 때 보수적으로 반영돼서 5% 정도 마이너스인, 그러니까 전년 대비 HBM을 계속 엄청나게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비싸게 받다가 HBM을 26년도에 하이닉스가 한 5% 정도 약간 좀 싸게 저가에 공급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럼 그게 5% 저가로 그냥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고 27년도에 SK하이닉스가 26년도 대비해서 38%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HBM이 이 실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D램과 낸드 가격이 올라가면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처럼 수혜입니다. 물론 최대 수혜주는 삼성전자지만 SK하이닉스 역시도 D램과 낸드 가격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 똑같더라고요. 거의 똑같아요. 삼성전자 못지않게 하이닉스 역시도 1분기에 D램과 낸드 모두 가격 상승률은 70에서 80%고요. 2분기 때 대략 50%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3분기 때 급격하게 둔화돼서 30%대를 예상을 하는데요. 어디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3분기에도 가격을 63%까지 확실하게 올라갈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D램과 낸드의 가격 고점은 현실적으로 올해 3분기에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확정된 2분기 실적 가시성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하이닉스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아마 보답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를 고려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도 유효한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네, 삼성전자는 목표가가 30만 원 중반까지 나왔고요. 하이닉스는 2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목표가를 보면 삼성전자 지금 20만 원 돌파한 시점, 하이닉스 110만 원 돌파한 시점에서도 여전히 업사이드는 30% 남아있지만 지금도 유효한 매수 구간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매크로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시총 비중으로 41%,
영업이익 기준으로 코스피에서 6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영업이익 40조 예상인데 뭐 27조 나온다? 그래서 급락 나온다? 그러면 기회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삼성전자 이미 실적 나왔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가격에서는 저라면 절대로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갖고 계신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효한 매수 구간은 아니고요. 근데 아까 매크로 때문에 전쟁이 안 끝났죠.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이 그 금리 관련된 부분도 나오자마자 임명되자마자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인하 얘기는 아예 사라졌고요. 동결 넘어서 인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아마 박살 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금리 인상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 금리 동결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나온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에는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외부 변수, 매크로 변수, 지정학 변수에 의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소한 급락이라고 하려면 6, 7% 이상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급락 나올 때 아니고서는 저는 지금은 유효한 매수 기간이 아니고 철저히 기다려야 될 때다. 지정학이나 매크로 이슈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그래도 못해도 조정다운 조정 한 15%에서 20% 이상 조정이 나오면 그때 담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 근데 지금 가격에서 안 빠지고 지금 가격선을 유지한다? 저는 여전히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반도체 업종 내에서 추가적으로 주목해볼 분야나 종목은 어디일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만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게 기판이 지금 쇼티지입니다. 기판계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FCBJ 기판인데요. FCBJ 기판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초고난이도 가장 기판 중에 기술 난이도도 높고 가장 비싼 일반 기판의 2~3배를 받는 고마진의 가장 초고가 기판 FCBJ 기판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특히 AI 데이터 센터 쪽 들어가는 거는 일본의 이비덴, 그리고 삼성전기, 대만의 뭐 타이오유덴 요 정도인데요. 대만 업체는 미국에 들어가기 어렵고, 그리고 일본 업체가 기판의 가격을 추가적으로 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월달 컨퍼런스 콜에서 올린다고 했죠. 삼성전기도 이미 가격을 올렸는데 한 번 더 올린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판, 삼성전기, 그리고 초고다층 기판, 최근에 엄청 조정을 많이 받았죠. 30% 넘게 조정받았던 MLB 기판의 이수페타시스, 삼성전기 이수페타시스 모두 증설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수페타시스는 이미 증설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계속 좋아진다,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터진다 그러면 기판업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행히도 삼성전기는 기판만 하는 게 아니라 MLCC라고 해가지고 적층 세라믹 콘덴서, 전류를 고르게 분배해주는 전류의 댐 같은 역할이에요. 그 MLCC 역시 엄청나게 AI 데이터 센터에 많이 필요하고요. MLCC 역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MLCC는 역시 일본의 무라타와 삼성전기밖에 납품하는 데가 없어요.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가격을 또 굉장히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이 계속 좋아져요. 삼성전기 과거 7, 8년 동안 한 번도 삼성전기가 주목을 못 받다가 제가 이제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에서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연초 대비 그 무거운 삼성전기가 시가총액 거의 37, 8조 되는 거가 주가가 100% 올랐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가 70만원, 80만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판업체 삼성전기 이수페타시스 봐야 된다. 아까 삼성전기는 글로벌로도 MLCC도 공급하면서 FCBJ 기판도 공급하는 MLCC, FCBJ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삼성전기가 유일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장비업체 중에는 PSK라는 회사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PSK 좋은 점이 뭐냐면 PSK는 미국 내에서 메슨 테크놀로지라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메슨 테크놀로지가 알고 봤더니 최대 주주가 중국계 자본이에요. 중화권 펀드가 메슨 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중국계를 철퇴하기 위해서 이 메슨 테크놀로지가 빠져나갔어요. 미국에서. 미국 시장에서 거의 완전히 도태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수에는 PSK의 드라이 애처 장비, 식각 장비가 온전히 그 수혜를 다 가져간다. 그래서 PSK는 마이크론도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반사 수혜를 받는 것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해액 쪽에 전해액 하면 뭐 엔캡만 생각하시는데 전해액 업체 중에 솔브레인도 있고요. 동화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솔브레인이 이 시가객 국산화해서 시가객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나타내면서 전해액 쪽으로도 엔캠 다음 두 번째 캐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좀 회복되면 이 솔브레인 같은 회사들, 하이브리드 업체죠. 반도체도 하면서 2차 전지도 하는 회사들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셀 업체와 소재 업체 중에서 투자 매력도는 어느 쪽이 더 높다고 보시나요? 또한 현재 흐름이 좋은 종목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도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지금은 소재 업체가 LNF가 뭐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죠. 연초 대비 100% 가까이 제일 차별화돼서 올랐고요. 아무도 얘기 안 하지만 저 혼자 3년 내내 주구장창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재료 역시도 와, 오늘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주전자재료가 13만 원을 다시 돌파했어요. 대주전자재료 이제 역대급 신고가 영역에 이제 딱 한 9% 정도? 네, 오늘 18% 급등이 나오고 있네요. 13만 7천 원을 장중에 돌파했는데 요 두 종목이 하드캐리 했습니다. 사실은 LNF하고 대주전자재료가 하드캐리 했고요. 소재단에서는. 배터리 셀단에서는 LG엔솔이 여전히 계속 부진한데 저는 LG엔솔을 계속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 그리고 ESS 수주받은 거 이런 걸로 삼성 SDI가 연초 대비 80% 올랐는데요. 저는 LG엔솔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LG엔솔이 가야지 LG엔솔에 딸린 식구들이 많죠. 밸류체인들이 엄청 많죠. 소재업체, 장비업체, 부품업체. 그래서 LG엔솔이 2078억 적자 났다고 2분기 연속 적자고 AMPC 근데요 이게요 회계상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즉 AMPC를요 이제 이익으로 반영을 안 하고요 매출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게 AMPC 때문에 회계상의 이슈 때문에 노이즈가 있었던 거고요. 적자만 계속 얘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LG엔솔이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첨단 생산세액 공제 AMPC를 제외하고도요. 25년도 3분기 대비 4분기에 578억인가가 적자폭이 축소됐어요. 25년도 4분기 대비 26년도 1분기에 적자폭 더 축소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발빠르게요. LG엔솔, 삼성 SDI 모두 전기차 라인을 ESS 라인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전기차 역시요. 휘발유 값이 지금 폭등하는 바람에 전기차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은요. 보조금 재개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사회적 리스라고 해가지고요. 전기차를 사면 세제 혜택을 엄청 줍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미 전기차가 YOY 전년 대비 30%대 회복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유럽 역시도 IAA 산업가속화법이라고 하죠. 이게 본격적으로 발행되고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액션이 나오는 거는 언제다? 내년입니다. 내년. 그러면 이것도 반덤핑 관세 수준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 중국의 완성차, 중국의 배터리 유럽에서 상당히 타격이 입을 겁니다. 가격 경쟁력 잃을 겁니다. 그래서요 최근에 너무 재미난 거는 CATL하고 BYD가 있잖아요. 유럽에서 처음으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됐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 자국에서요. 중국 전기차의 판매량이요. 3월달 데이터인가 31%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빅테크 완전 불패처럼 전기차 하면 중국 뭐 완전 불패 신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황이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미국 역시 ESS를 저가의 중국 ESS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58.7%의 관세가 매겨지면서 중국산 ESS가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고요. 이제는 테슬라 ESS 외에는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LG 엔솔, 파나소닉, 삼성 SDI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LG 엔솔의 ESS 수주 잔고가 140기가와트예요. LG 엔솔의 수주 잔고 140기가와트를 매출로 역산하면요. 최소한 5년치 매출, 5년치. 그러니까 수주 잔고 역대급 찍었을 때 510조에서 지금 줄었대요. 310조. 200조가 줄었대요. 뭐 중간에 취소되고 파기되고 한 건 있었죠. 그거 역시도 310조면요. LG엔솔의 10년치 매출이 여전히 담보가 돼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삼성 SDI, LG엔솔 모두 ESS가 올해 연간 50% 이상 출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로도 삼성 SDI는 전체 매출의 40%, LG엔솔은 전기차 매출의 ESS 매출이 뛰어넘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전기차 13조, 근데
올해 전기차 10조 초반, ESS 2조 9천억대에서 올해 가장 나쁘게 보는 데가 9조. 그래도 3배죠. 가장 좋게 보는 데가 10조 7천억까지 봅니다. 전기차 매출을요, ESS가 역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LG엔솔이 살아나야 돼요. 자, LG엔솔 그래도 바닥권에서 지금 40만원대까지 회복이 됐어요. 오늘도 주가가 소폭이나마 올라가고 있네요. 40만원대는 지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실적의 개선폭은 여전히 저는 LG엔솔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삼성 SDI도 47만원대 유지하고 있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보시면 내년에 포워드 PER이요 29배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밸류에이션이 포워드가 100배고 200배 막 이러죠. 근데 29배 삼성 SDI 너무 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는 당연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줘야죠. LG엔솔은. 근데 삼성 SDI가 내년 포워드가 29배인데 반해서 LG엔솔은 포워드가 내년에 한 70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LG엔솔이 탄력적으로 주가가 못 가는데 실적의 개선폭은 삼성 SDI나 LG엔솔이나 저는 큰 차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LG엔솔 쪽에 실적 개선폭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셀단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강조하는 ESS 매출만 봐도 사이즈가 LG엔솔이 삼성 SDI를 압도합니다. 10조대 ESS 매출 나올 거로 봅니다. 당장 LG엔솔은 올해부터 ESS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넘을 것 같아요. AI 데이터 센터는 BBU라고 해서 배터리 백업 유닛, BBU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부하의 급등을 막으려면 역시나 그리드 ESS가 동반 수요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라고 보고 있고요. AI 인프라가 결국은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핵심 수요처가 되고 있습니다. LG엔솔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GM 얼티엄 세일즈 합작법인 라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M이 차가 안 팔려서 10만 대 분량의 배터리 재고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GM에 나간 물량은 30만 대 출하량인데 GM이 전기차 판 건 20만 대니까 10만 대의 재고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요. 그거 역시도 지금 추정이긴 한데 가장 빠르게 6월 말부터 GM 얼티엄 셀즈 공장이 재가동된다고. 그래서 가동률이 쭉쭉쭉 올라오면 손실폭은 계속적으로 줄어들 거다. LG엔솔이 내년에 2027년도에 최소 140기가와트, 올해 목표치는 90기가와트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올해까지는 힘들지만 내년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숫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조 2천억대지만 내년에 4조 중후반에서 많게는 5조대까지 영업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실적이 개선되는데 LG엔솔만큼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지는 않아요. 추정치긴 하지만 삼성 SDI는 올해 영업이익 적자 폭을 줄여서 한 4천억대 적자에서 내년에 1조 영업이익 낸다는 거고요. LG엔솔은 이미 올해 1조 2천억대 영업이익에서 영업이 거의 4배 증가한 4조 8천억대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단은 여전히 LG엔솔을 봐야 된다 보고 있고요. 소재단에서는 저는 계속적으로 양극재보다는 음극재의 대주전자재료. 왜 대주전자재료냐면 대주전자재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성전기의 MLCC가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MLCC에 들어가는 핵심 MLCC 전도성 페이스트 1등입니다. 1등. 그러니까 삼성전기의 수혜를 MLCC의 수혜를 온전히 받고요. 은 페이스트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우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스페이스 X 수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의 수혜가 터지면 최소 예상되는 매출이 스타트 포인트가 대략 470억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형광체 소재를 파는데요. 이건 재미난 건 고객사가 BYD입니다. 중국의 BYD가 잘 팔려도 대주전자재료의 수혜입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음극재 LNF도 실리콘 음극재를 하겠다고 했다가 최근에 발표가 났습니다. 양극재에 집중하겠다. 음극재 시장 진출을 포기했습니다. SK 머티리얼즈가 있었고요. SKC가 있었습니다. 여기 소리 소문 없이 음극재 얘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결국은 파나소닉을 통한 테슬라의 납품도 그리고 기존의
테슬라가 BTR이라는 압도적인 실리콘 음극재 1등 업체, 실리콘 음극재만 하는 게 아니고요, 흑연 음극재도 해요. BTR 진짜 최강 음극재 업체인데 이 BTR 물량을 배제시키고 있어요, 테슬라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고요. 재미난 건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 내에서 배터리 비중이 올해 드디어 30%를 다시 초과했습니다. 그럼 그냥 30%가 올라간 게 아니라 CATL 물량이 빠지면서 테슬라가 CATL 물량을 줄였어요. 그래서 테슬라 발로 LG엔솔 비중이 30%까지 올라가면서 LG엔솔 밸류체인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TR도 빠진 것 같고요. 테슬라에 들어가는 실리콘 음극재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근데 그거 빼고 대주전자재료가 싹쓸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미 파나소닉을 통해 테슬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LG엔솔을 통해 테슬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도 자체적으로 엄청난 공정 혁신과 생산 원가 절감을 통해서 실리콘 음극재는 가격이 지금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인조흑연이나 천연흑연 가격이 좀 올라왔어요. 그 가격 격차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비싸다라고 해서 안 썼는데 점점 더 중저가 차종에 많이 쓰고 있어서 효과를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오닉 3에 3천만 원짜리 차에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갔고요. 캐스퍼에 들어갔습니다. 캐스퍼에. 그래서 앞으로 아이오닉 2가 나오거든요. 3천만 원대입니다. 아이오닉 2 중저가 차, 그 다음에 구글의 웨이모가 아이오닉 5를 구글 자율주행차로 선정을 했어요. 원래는 벤츠를 했거든요. 아우디. 근데 그게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니까 자율주행차도 이제 현대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 EV2 중저가에 이 실리콘 음극재가 전략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완성 차종이 지금 7대인데 올해 연말까지 가면 10대 정도로 늘어나고요. 들어가는 비중이 3%대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5%, 7%, 8%, 최대 15%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리콘 음극재 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가 굉장히 실적이 실리콘 음극재만 봤는데 MLCC도 봐야 되고 AI 우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은페이스트도 봐야 되고 또 BID에 하는 형광물질도 봐야 된다. 그래서 소재단에서는 여전히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굳이 저는 양극재를 본다고 하면 에코프로비엠, LNF보다는 유독 미국 시장에 대한 포지션이 높아서 더 박살이 많이 난 포스코 퓨처엠을 봐야 된다. 왜? 포스코 퓨처엠도 흑연 음극재의 모멘텀을 국내에 유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흑연 음극재가 관세를 중국발 때려 맞을 줄 알았는데 못 받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그거에 전혀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 사업부는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재 단의 포스코 퓨처엠과 대주전자재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